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 노동 관련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이자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이신 주재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나갔던 방송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몰랐던, 특히나 올해 들어서면서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유념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물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에 관한 얘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럼 과연 휴가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지급이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잠깐 더 저희가 네. 휴가를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년이라는 그 시간이 약간 네. 기준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5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휴가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을 재직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2주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네. 드렸고요. 5년 이상을 재직하시는 분한테는 최소 미니멈 3주를 주셔야 된다고 제가 네.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기준이 되는 법이죠. 그러면 이제 베케이션 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휴가비인데요. 네. 그래서 온타리오주에서는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똑같이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을 재직하신 분에게는 자기의 그로스 그 샐러리에서 4%의 베케이션 페이를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5년 이상을 재직하신 분에게는 6%의 베케이션 페이를 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미니멈이고요. 그 이상을 주시는 거는 또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네. 미만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최소한의 권리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최대한의 어떤 걸 해준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어떤 테두리,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말씀드리는데 기준이니까 스탠더드가 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산정이 보통 됩니다. 그러면 휴가를 그냥 유급으로 가는 경우에도 그 휴가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건 아닌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네. 보통은 무급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1년에 그 4% 아까 말씀드린 거는 6% 베케이션 페이를 매주마다 나눠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페이스톱을 보시면 뭐 CPP, EI 뭐 이렇게 초과 수당하고 밑에 베케이션 페이라는 그 캐로그가 네, 있어서 네, 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있어서 네. 한마디로 한꺼번에 모아서 베케이션을 가라라고 하는 베케이션 페이인데 잘 피부로는 못 느끼시겠죠.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베케이션 페이를 안 주시고 네. 계산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페이대로. 유급 페이를 하시고 그러니까 베케이션 가셨을 때 그냥 계속 급여가 네네. 나오게 하시는 분들도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고용주가 네네, 네. 계산 이제 정부에다 그 네. 항상 줘야 되는 그 CPP, ER라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네. 계산하는 게 어떤 게 더 편리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예. 아니면 어떤 집안에 응급 상황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휴가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인이 아팠을 경우에는 미니멈 15주까지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맥시멈 15주까지 그리고 2주를 더해서 17주까지 휴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 휴가죠. 네, 크리티컬 네. 일리스 리브라고 해서 네, 네.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의 자식, 아이가 아팠을 경우에는 35주, 맥시멈 그래요? 37주까지를 장기 휴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급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회사, 어떤 뭐 근로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근로 환경이라 그러죠.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short-term disability라 그래서 이제 그 급여를 이제 회사에서 크리티컬 일리스 때문에 떠났을 때 급여를 이렇게 약간 보조해 주는 것들이 회사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short-term leave라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오래 떠나셨을 경우 15주, 네네. 16주, 장기적으로 2년까지 long-term disability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제 employment insurance라 그래서 그 보험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고용보험이요? 고용보험에서 네. 26주까지 sick leave가 가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는 26주까지 고용보험에서 페이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네. 이제 따로 고용주에 다른 보험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미니멈하게 15주, 어른일 경우에는 아이일 경우에는 35주까지 sick critical illness sick leave를 하실 수 있게 법적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큰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그렇죠. 인플루먼스 스탠다드에 보시면 스케줄에 보시면 자세하게 일했을 경우, 돌아가셨을 경우, 그다음에 뭐
뭐 돌보다 돌아가셨을 경우 언제 돌아와야 된다. 아니면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리세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뭐 그 네.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죠. 다루기에는 좀 저희가 시간도 없고 그렇게 네네. 하실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저희가 요즘 온라인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인플로이먼트 스탠다드에 보시면 Ministry of Labor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간단하게 브로셔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이. 근데 결국에 이제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프루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네. 했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던 게 좀 의사소견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숏텀인 경우에야 뭐 15주도 되고 30몇 주도 되지만 좀 길게는 그러면 한 10일 이상 이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휴가를 좀 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일 아까 이제 식데이 말씀드리고 이제 법이 올 2019년 네. 1월 1일에 법이 이제 바뀌셨다고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일단 다 언페이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급으로 3일 동안에 뭐 자기 식데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상일 당하셨을 때 뭐 쉬시는 거 네. 개인적으로 퍼스널 일리스나 이제 아이들이 힘드실 때나 네네. 이렇게 집에 쉬실 수 있는 병가 휴가를 내실 수 있는데 크게 다른 점은 작년에 비해서는 그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3일까지는 닥터쇼트가 필요가 없었어요. 요청을 할 수가 네. 없었고 아. 유급 휴가였어요. 네네. 3일 이상이 되면 무급 휴가로 바뀌면서 닥터쇼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고용주의 재량이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파우스에 따라서 10일 이상 쉬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실 때 아마도 닥터스 노트를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이제 상해 쪽의 입장에서 보시면 본인이 그렇게 10일 이상 만약에 휴가를 뭐 무급 휴가를 가셔서 쉬셔야 네. 될 정도의 일리스가 있다고 하시면 직장 안에 있는 아니면은 고용보험 안에 있는 그 sick leave benefi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셨다가 갑자기 바뀐 거에 의해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준 자체가 네. 지금 뭐 작년에만 해도 2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2018년에.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일 또 바뀌시니까 많은 고용인들이나 고용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루시는 분들조차도 조심스럽고 이제 그렇겠어요. 컨펌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렇죠. 왜냐면 작년 11월 달에 이게 바뀝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월 1일 날 또 바뀌는 그 기간 동안 또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컨퓨전이 맞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혼란스럽은 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예. 그럼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정답이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긴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실 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 이제 예.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결국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직장에서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과연 이제 근로자의 피해 고용인의 네. 입장에서의 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네. 이제 해고되셨을 때 이제 그 권리를 저희가 좀 짚어보면 네. 3개월 이상 이제 일을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신 분들은 1년에 일주에 해고 통지를 주셔야 돼요. 아, 네.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5년을 만약에 일하신 네. 분들이라 하면 1년에 일주니까 5년이면 5주의 해고 통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고 통지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은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럼- 이제 물론 이제 페이는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페이는 나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해고 통지가 되신 분한테 5주 동안의 직장을 나오시라는 것도 그분한테도 곤욕이기도 하고 맞아요. 고용인한테도 솔직히 좀 곤욕일 네. 수도 있어요. 서로 껄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쵸. 직장 좋은 해고당한다는 일은. 거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해고 통지를 하는 대신에 해고 통지를 해서 5주 동안 회사를 나오는 대신에 5주의 급여를 제공을 하고 노리스를 드립니다. 5주 동안 그 5주 동안 지금 회사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하시는 것이 해고 통지입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예, 퇴직금은 조금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네. 해고 통지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요. 퇴직금은 이제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그 페이를 주는 샐러리가 250만 불. 네. 을 넘는 회사들만 적용이 세버런스를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은 세버런스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네. 아니면
6개월 안에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됐을 때는 세버런스 패키지를 줘야 됩니다. 그 5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그 두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세버런스 패키지인데요. 아.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퇴직금이죠. 예, 그 퇴직금의 산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해고 통지는 1년에 1주의 기준이 네네. 있는데요. 이 세버런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분의 나이, 경력,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어떻게 직장에서 지내셨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이분이 다른 잡으로 가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다음에 이분이 뭐 프로페셔널한 잡인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리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퇴직금을 조금 더 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시즈널 워크이라고 그러죠. 네. 여름에 일이 네네, 많고 맞아요. 겨울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일시적 정리해고 되는데요. 보통 13주에서 20주가 맥스예요. 그 이상을 정리해고를 하실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EI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긴 하는데 정리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주에서 20주까지는 정리해고가 가능하신데요. 솔직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즈널한 워크들 뭐 주로 무슨 뭐 가르데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한철 일하시는 어떤 그 뭐 피셔리라든지 이런 네네. 데서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즌. 인정을 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고용주가 이제 근로자에게 퇴사를 예. 이렇게 정리해고를 뭐 미리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일방적으로 이제 무언의 압력으로 이렇게 퇴사를 조금 요구한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희가 보면 이제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그렇죠. 이런 거죠. 제가 조금은 그렇죠. 네네.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해고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강등을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이 근로 조건을 굉장히 악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걸어 나가게 하고 네. 싶은 거죠. 네. 그거의 인텐션은 뭐냐면 한마디로 아까 말씀 해고 통지를 주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본인 스스로 나가면 해고 통지를 줄 이유도 없고 세버런스 그렇죠. 패키지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간접적 해고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지만 네. constructive dismiss라 그래서 이건 해고에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네네. 슈퍼바이했던 사람을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하는 걸로 강등을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뭐 갑자기 먼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네. 예, 아무런 이유 없이 네.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소송을 저희가 하고요. 만약 그게 만약에 된다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과 그다음에 노리스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에서는 이게 자기의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뭐 실제로 그렇죠. 그렇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은 법정에서는 약간 벌칙금 같은 거 주는 걸 되게 좋지 않을까. 약간 퍼니시먼트를 주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 근로법의 기준에서는 그 퓨니티브 데미지라 그래서 그 퍼니시하는 고용주를 퍼니시하는 그 데미지를 엑스트라로 더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근로자는 어느 정도 또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네네. 아까 말씀을 잠깐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아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1년에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면 근로계약서가 없으신 분들이 한해서는 네네. 그 해고 통지가 1년에 한 달로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계약서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네. 1년에 한 달에 해고 통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5년이면 5달이나 5달에 해고 통지를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저희가 그렇군요. 이제 변호사들이 제가 케이스를 항상 볼 때는 그 노동 계약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를 먼저 확인을 맨 먼저 해요. 그거에 따라서 그 데미지가 거의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일주일이냐, 사실은 되게 한 강구하기 달이냐. 쉽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뭐 사실 들어본 일도 없는데 이제 임신하는 경우에 임신이 이유가 돼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예,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캐나다에서는 저희가 이제 휴먼 라이츠라는 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복직이 끝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78주에 네. 이제 무급이지만 78주에 무조건 휴직을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에서 이제 그 휴직보험을 주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임신을 하셨다 그래서
고용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사실 좀 약간 뭐 이 말 자체가 무슨 얘기는 한데 합리적인 해고 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해고 통보 기간은 그 Employment Standard Act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노동 그 계약서가 있으시다 그러면 말씀대로 1년에 일주를 주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줘야 된다면 그 퇴직금의 기준이 도대체 얼마냐는 건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뭐 경력, 네. 어떤 직업, 그 다음에 무슨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나이 이런 것 따라서 너무나 팩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산출해 가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과 양쪽의 변호사들이 이제 많은 부분 니고시에이션과 미디에이션, 그러니까 말로 중재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법정에 네.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노동, 근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고 또 결국엔 이제 그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노동법이고 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조건을 떠나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근로자는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화합을 통해 발전적이고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